약국에서 왜 이런 건 진작 안 알려준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약사님이 조용히 알려주신 비밀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무료로 치매 예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 9명은 처음 듣는다고 깜짝 놀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면서 걱정이 되셨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약값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약국에서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약사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박충원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소중한 추억들을 잃어가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치만 우연히 약국에서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안타깝다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치매 환자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더 안타까운 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약값만 몇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기억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이런 정보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노령 인구와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요한 약제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부터 경증 치매 환자까지 일정 조건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매달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시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어려워하시다 보니 좋은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르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이 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왜 치매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마치 도서관과 같아요. 수많은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서관의 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잘못된 자리에 꽂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요. 이 독성 단백질의 이름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에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뇌 속에 쌓이면 안 되는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녹이 쓴 파이프처럼 뇌 속 신경 연결망이 막히고 끊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이런 찌꺼기들을 자동으로 청소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 청소 기능이 떨어지면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초기부터 정확한 예방과 관리가 있다면 치매 진행을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녹슨 파이프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관리를 해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 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인데 전체 치매의 약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인데 이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치매예요. 또 루이체 치매라는 것도 있고 전두축두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종류가 다르면 증상도 조금씩 달라요. 알츠하이머병은 주로 기억력부터 떨어져요. 혈관성 치매는 계단식으로 갑자기 나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루이체 치매는 환각이나 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치매가 생기는 위험 요인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이예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65세부터 5살씩 나이가 들 때마다 치매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운동 부족 등이 치매 위험을 높여요. 네 번째는 만성질환이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혼자 지내시면서 사람들과 교류가 적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교육 수준이에요. 평생 학습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직접 약사님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혜택 대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이 무료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에요.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관련 부처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다 보니 통합적인 홍보가 어려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실행하고 의료진은 치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행정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구청에서 소득증명서 떼고 신청서 작성하고 하는 게 젊은 사람도 번거로운데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신청이 늘어났는데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세 번째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젊은 세대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정보를 찾지만 어르신들은 주로 대면 상담이나 전화 문의에 의존하세요.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의료진의 정보 부족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모든 복지 제도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치료에 집중하시다 보니 복지 혜택까지 챙겨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이에요. 자녀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충격 때문에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아쉬웠던 적이요. 이런 아쉬움을 더 이상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해요.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치매 예방 약물과 함께 꾸준한 뇌 운동도 중요해요.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미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면 약물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을 10년에서 15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요. 먼저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평소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가족들이 걱정을 표현하신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검사는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보거나 간단한 계산을 시키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검사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인지기능 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MMS이라고 해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을 확인하고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예요. 30점 만점에서 24점 이하면 치매 의심, 24점에서 27점 사이면 경도인지 장애로 판단해요. 또 다른 검사로는 시계 그리기 검사가 있어요. 종이에 시계를 그리고 특정 시간을 표시하라고 하는 간단한 검사인데 뇌의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언어 유창성 검사도 있어요. 1분 동안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라고 하는 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예약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서는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으시면 바로 지원 대상이 되세요.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과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아직 혼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2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에서 1년에 약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이 비율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요. 경증 치매는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순서를 헷갈리거나 돈 계산을 할 때 실수를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아직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서도 가능해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세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경증 치매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중등도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중등도 치매 환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등도 치매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옷을 입거나 씻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도 어려워해요. 하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가족을 알아보세요.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다양한 비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수준이에요.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약값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예요. 일반 가구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되세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9만 7천 원 이하면 되고요. 혼합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합쳐서 계산해요.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할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하위 50%에서 70% 사이는 30%고요. 하위 70%에서 90% 사이는 40%예요.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이 기준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도 해요. 혹시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보건소 번호는 지역번호의 120을 누르시면 연결돼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보건소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요. 담당자분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중요한 건 가족력이에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만 50대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 신청할 때 이 사실을 꼭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평소에 혈당과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약과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려드리세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 바래요. 담배는 뇌혈관을 손상시켜서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금연만 해도 치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음주도 뇌세포를 파괴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위험해요.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기억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실 거예요. 이 처방전이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처방전을 받으셨으면 이제 동네 약국에 가세요. 평소에 다니시던 약국이면 더 좋아요. 약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 예방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고요. 약사님이 간단한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적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작성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약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신분증 사본 하나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반 가구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분께 부탁하셔도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매월 필요한 약제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약사님도 물어보지 않으면 바쁜 업무 중에 먼저 알려주시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약사님들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환자분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일일이 다 안내해드리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승인 결과가 나와요.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청 절차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이신 70대 김영숙 어머님은 평소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되어 불안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약제 지원을 받고 꾸준히 복용한 이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김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꾸준히 먹다 보니 기억력이나 생활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챙겨준다는 기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말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실제 사례들 속에서 우리는 시니어분들이 치매 예방 약제의 혜택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구독자분이신 박철수 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값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셨는데 이 지원을 받고 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되셨다고 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인지기능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이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좋은 결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방 목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경과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재진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는 다른 의료급여와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원을 받아도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해요.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약물 효과도 확인할 수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어요. 또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는 길을 잃는 경우예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위험 신호예요. 집에서 가까운 마트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헷갈리신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증상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예요. 평소에 온순하셨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시거나 의심이 많아지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가족들을 의심하시거나 물건을 숨겨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평소에 활발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시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신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예요. 옷을 입는 순서를 까먹거나 화장실 사용법을 모르겠다면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단추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하시거나 숟가락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음식이 타는 줄 모르신다면 안전상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예요. 평소에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하시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글을 읽는 것도 어려워하시거나 자신의 이름조차 쓰기 어려워하신다면 더욱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거나 낮에 계속 주무신다면 치매 증상일 수 있어요. 밤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거나 헛소리를 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면 장애는 치매 환자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적절한 치료로 개선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환각이나 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없는 사람을 본다거나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물건을 훔쳐간다고 의심하시는 것도 망상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치매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정부 지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 본인은 자신의 변화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문진을 통해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요. 복용 중인 약물이나 다른 질환도 함께 확인해요. 생활 습관이나 사회 활동 정도도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요.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검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필요하면 뇌 영상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MRI나 CT 촬영을 통해 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나 출혈이 있는지, 뇌 위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은 아닌지도 확인해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비타민 부족도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 간 기능도 함께 확인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치매는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병이에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응급 상황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심한 혼란 상태가 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또한 환각이나 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치매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 질환이 있으면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으시고 평소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 복용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치매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놓거나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알람이나 약 복용 관리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부작용이 있을 때도 즉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치매 약물이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예요. 옷을 입는 순서를 까먹거나 화장실 사용법을 모르겠다면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예요. 평소에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거나 낮에 계속 주무신다면 치매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치매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정부 지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문진을 통해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요.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필요하면 뇌 영상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MRI나 CT 촬영을 통해 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은 아닌지도 확인해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비타민 부족도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치매는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병이에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응급 상황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심한 혼란 상태가 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또한 환각이나 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치매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 질환이 있으면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으시고 평소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약물 복용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치매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놓거나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작용이 있을 때도 즉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치매 약물이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 지원 꼭 스스로 챙기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 좋은 제도를 놓치지 맙시다. 이번 주에 약국에 가셔서 한마디만 하세요. 저도 국가에서 주는 치매 예방 약제비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